자, 이번 강의는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와 뒤에 보면 이제 등가 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 삼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 살펴봅시다. 자, 농형 유도 전동기인데요. 농형은 이 회전자가 이게 뭐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새장처럼 보이죠? 농자가 뭐 대바구니 또는 뭐 새장 이런 의미를 갖는 한자어죠. 새장. 그래서 새장 모양의 회전자를 갖는 유도 전동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고정자, 여기에는 이제 회전자계가 발생하겠죠. 여기에 들어가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된다 그 얘기지. 여기 삼상 전원을 공급해주면 이런 형태를 우리가 농형 유도 전동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농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은 대바구니 이런 새장 모양의 회전자를 가지고 있고, 오호, 이곳이 지금 축에 좀 비스듬한 형태로 돼 있죠. 이걸 뭐 스큐드 슬롯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축의 비스듬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이런 형태, 축의 평행한 형태보다는 이 녀석이 얘가 고속으로 회전하다 보니까 얘보다는 이 녀석이 소음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한 것이. 그래서 얘를 잘 쓰지 않는다 그 얘기지. 이런 형태로 비스듬하게 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간단하죠. 구조가 간단하고 또 취급이 쉽고 비교적 성능이 간단한 거에 비해서 우수하지만 이제 기동 시의 성능은 떨어진다. 뭐냐면 여기에 기동 시에 얘는 사실 좀 전류가 우리가 전격 전류 정상 상태로 돌아갈 때보다 막대한 전류가 흘러서 그런 것들을 사실 제어하기가 좀 곤란하죠. 아무런 것이 없어서 그냥 이 상태이기 때문에 기동 시에 어떤 토크라든가 그다음에 그 전류 이런 조절들이 잘 안 돼서 그때 성능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은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인데요. 오호, 여기 보면 실제 이제 사진인데 이 회전자 내부에 이렇게 선이 감겨져 있죠. 오호, 이런 형태. 아까 농형은 그런 게 없었지. 이런 형태인데요. 이걸 한번 단순화해 보면 이렇게 회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내부에다가 이렇게 2차 권선 델타 형태죠. 이런 모양으로 감아서 이쪽 밖으로 이제 축과 여기 슬립링을 이제 달아서 회전을 한다. 그 얘기죠. 이거 회전할 테니까. 그래서 이 밖으로 이제 뭔가를 연결하려면 브러쉬가 필요하죠. 이 녀석도 브러쉬가 필요하고 그 밖으로 오호 이렇게 가변 저항 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항을 달아서 이렇게 회전자를 만들어 놓은 상당히 복잡하죠. 이 농형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데 뭐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이 녀석을 이제 기동 저항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하, 회전자 내부에다가 권선을 감아서 그쵸? 역시 회전할 테니까 슬립링과 브러쉬가 필요하고 그 바깥쪽에 이렇게 기동 저항기를 달아서 가변 저항이죠. 저항을 이렇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런 형태의 유도 전동기를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회전자 홈에다가 그렇죠? 구리도체를 넣어서 고정자 권선과 같이 삼상결선을 이렇게 한 것을 권선형 유도 전동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부분 Y결선을 하고 그리고 이 각 단자에는 이렇게 슬립링에 접속을 하다 그 얘기죠.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구조가 복잡하고 좀 운전이 단순하지 않고 좀 어렵다 그 얘기죠. 그 대신 이 기동 저항기로 이런 전류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얘가 바로 속도 조절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장점. 이것 때문에 바로 권선형 이런 것을 쓰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도 전동기 이론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보면 자 등가 회로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전에 변압기 할 때 한번 얘기했지만 이 유도 전동기는 변압기하고 등가 회로가 같아요. 오호. 자, 한번 봅시다. 유도 전동기를 이렇게 일단 단순화 해봤어요. 여기 이렇게 고정자가 이렇게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회전자계가 이렇게 발생한다 그 얘기지. 이 자계 자체는 회전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회전자를 이렇게 달아서 여기에서 회전을 시키는 형태인데 이 녀석의 등가 회로가 변압기하고 같다는 거야.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도 변압기에도 보면 지금 이거 1차 측에서 이쪽 그쵸? 이 자계를 이용해서 그쵸? 2차 유도 전류를 여기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전력을 변환하고 공급했다면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회전자계가 회전하면서 여기 유도전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유도전류를 만들어낸 것처럼 2차 측에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고 이게 유도회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이 2차 측도 바로 똑같은 유도회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측에 우리가 전력이 공급이 되면 여기에 유도전류가 흘러서 이거 역시 유도회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간에 바로 여기에 자속이 발생해서 유도전류를 흘려주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 회전자계가 이 자속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유도전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상 형태가 똑같다 그 얘기죠. 뭐 차이도 있겠지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 자속의 흐름에 있어서 여기에는 공극이 없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자속과 2차 전류 사이에 이 회전자계와 여기에는 사실상 공극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부하를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지만 사실상 여기 2차 회로는 이렇게 단락이 돼 있어요. 얘는 뭐 그런 차이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부하를 걸어서 얘가 동작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쪽 회전자 측에도 우리가 부하를 걸어서 뭐 선풍기를 돌리든 그쵸? 냉장고를 돌리든 세탁기를 돌리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형태가 동일하다 그 얘기라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유도전동기 그 다음에 여기가 변압기 있죠. 변압기에 우리가 등가 회로가 이렇게 생겼었지 그치? 기억나죠? 우리가 1차 측에 여기 저항과 리액턴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것이 2차 측에 전달이 되면서 2차 측 기전력을 E2라고 했고 여기에서도 이제 R2X2 이렇게 존재하고 이쪽에서는 바로 뭐였습니까? 이쪽에는 철선을 발생시키는 철선 전류 그래서 우리가 II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5 자속을 만들어내는 전류다 그랬었죠. 이 형태 기억나죠? 우리가 변압기에서 다뤄본 등가 회로고 이거랑 얘가 똑같이 쓴다 그 얘기지. 다만 이쪽 요 녀석에서는 여기가 단락된 형태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회전자계가 발생해서 자속을 주게 되면 얘는 바로 동작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동일한 이 등가 회로를 가지고 이제 유도 전동기를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바로 정지 시에 움직이지 않을 때 뭐였습니까? 회전자계는 막 움직여. 근데 나는 안 움직여. 막 질투심이 생기죠. 저 녀석은 막 잘 나가고 나는 정체가 돼 있어. 잘 안 나가. 뭔가 질투심이 극대에 달한다 그 얘기지. 슬립이 1이에요. 스트레스가 1이야. 스트레스 지수가 1이야. 그러면 뭐였습니까? 이때 전달되는 주파수와 그 다음에 기전력의 영향을 얘가 고스란히 그대로 다 받는다 그랬었지. 기억나죠? 그래서 정지 시에 이 유도 기전력 E2는 E1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때 여기에 전달되는 주파수도 그대로 다 전달이 되지. 저 녀석 꼴이 다 보이는 거야. 막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F1과 F2의 주파수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 정지 시의 특징이다 그랬죠. 요거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회전시를 살펴보는데요. 이제 1차 측은 우리가 이제 별로 신경 쓸 게 없죠. 2차 측은 그대로 우리가 60Hz의 어떤 기전력이 전달이 되면 이 녀석이 이제 변하니까 우리는 2차 측만 살펴봐도 되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자 회전시에 이제 2차 측에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은 회전시에는 슬립이 0에서 1 사이라고 그랬죠. 질투심, 스트레스 지수가 0에서 1 사이야. 바로 이 슬립만큼만 영향을 받는다. 내가 질투하는 만큼만 영향을 받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자 이건 어떤 표시냐면요. 우리가 이제 정지 시의 기전력을 E2라고 합시다. 그치? 정지 시에 여기에 기전력을 E2라고 했을 때 자 이 녀석은 E2하고 여기 S를 썼죠. 바로 회전 시, 그러니까 슬립의 영향을 받을 시에 그때의 2차 측의 기전력은 정지 시의 기전력에 비해서 얘가 S배만큼, 그쵸?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내가 영향을 받는다 그랬었지. 자,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여기에서의 E2는 정지 시의 2차 측의 기전력이에요. 거기에 뭐였습니까? 움직이게 되면 그 슬립만큼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2차 측의 회전 시의 기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 얘기지. 여기를 또 E2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쵸? 얘가 정지 시의
2차 측의 기전력. 얘는 회전 시의 2차 측의 기전력이 되고요. 얘는 S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응? 그렇죠? 알겠지? 여기 그러니까 E2의 기전력이 SE2라고 얘기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잖아. 그쵸?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 구분하기 위해서 회전 시의 기전력을 위해서 S를 쓴 거예요. 응? 첨자로.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바로 주파수도 사실은 그쵸? 여기에 전달되는 주파수 F2는 F1의 주파수에 슬립만큼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 지난 시간에 매우 강조했었던 내용이죠.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E2의 기전력은 기억납니까? 우리가 이 유도 회로에서의 한상의 기전력은 4.44 FM 파이 KW 기억났죠? 파전과 and 파이 그리고 코리아 와인 그리고 4.44점 줬던 거 기억났죠? 아무튼 이런 형태로 얘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건 정지시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부터는 E2라고 하면 정지시의 2차 측의 기전력을 뜻해요. 그럴 때 F가 바로 회전하게 되면 그쵸? S가 곱해진 형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전시의 2차 측의 기전력은 동일한데 뭐 권수라든가 자속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데 여기 S가 요 앞에 붙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치? 요 녀석은 지금 S를 제외한 이 부분이 바로 ES기 때문에 결국 그쵸? E2기 때문에 여기 밑줄 친 부분 이 S를 제외하면 그게 바로 E2기 때문에 E2에다 S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얘가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녀석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뭡니까? 바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만큼 F1에 S만큼 곱해진 것이 그대로 F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E2에 정지시에 전달되었던 E2에 비해서 슬립만큼이 곱해진 것이 바로 새로운 2차 측의 기전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권선비를 우리가 나타내 보면 바로 회전시의 권선비를 우리가 A'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였습니까? 바로 그쵸? 여기 지금 현재 회전시의 2차 측의 기전력분의 1차 측의 기전력을 뜻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정지시에 얘가 권선비가 될 테니까 바로 이 녀석이 A가 될 테니까 바로 S분의 A다. 아하, 정지시의 권선비에 비해서도 얘는 슬립으로 나눈 것이 바로 회전시의 권선비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핵심은 요거예요. 지금 길게 설명했지만 그쵸? 정지시의 것보다 회전시에는 슬립만큼 곱해진 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정지시에 즉 F1으로부터 전달되는 주파수에 슬립만큼이 곱해진 것이 바로 회전시에 새로운 2차 측의 기전력, 2차 측의 주파수가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권수는 정지시의 권선비에 비해서 S로 얘는 나눠준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자, 이 녀석을 이제 회로로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이제 2차 측 이 부분을 매우 단순화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상이 이렇게 공급된다. 이렇게 얘를 하나의 단순화된 형태로 표현해서요. 이 녀석이 E2가 이렇게 정지시에 전달이 된다고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저항과 그쵸? 2차 측의 저항과 2차 측의 리액턴스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정지시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회전시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바뀌죠. 정지시의 기전력에 비해서 어떻게 돼? 바로 S만큼 곱해진 녀석이 회전시에는 기전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리액턴스는 원래 뭡니까? 우리가 리액턴스 X는 얘는 E'(FL이죠. E'(FL). 그치? 기억나지? 회로 이론에서 했던. 그런데 이 녀석은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S가 곱해진다고 그랬죠. F에다가. 그럼 여기에도 당연히 S가 곱해져서 이 리액턴스 역시 주파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로 회전시에도 얘도 X2에도 S가 붙게 된다 그 얘기죠. 원래는 이 주파수에 사실은 S가 붙었기 때문에 이 기전력도 S가 붙은 거고 리액턴스에도 정지시에 비해서 그래서 S가 붙게 된 이 녀석이 바로 회전시의 등가회로 이 녀석이 바로 회전시의 등가회로다 그 얘기라고. 그런데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지, 그치? 그런데 이 녀석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해보자 그 얘기라고.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그 얘기야. 뭡니까? 회전시가 이게 맞는데 지금 봤더니
오호? 지금 사실상 이 회로랑 이 회로랑 차이점은 뭐냐면 얘를 S로 나눴고요. 얘도 S로 나눴고요. 얘도 S로 나눴네? 그래 놓고 요 녀석을 회전시의 등가 회로로 다시 취급을 하자 그 얘기야. 이거 뭡니까? 이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얘가 맞는 거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나중에 우리가 뭐 전력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이런 걸 계산할 때 얘랑 동일하게 계산이 되면서 훨씬 편리하더라 그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요 녀석은 회전시를 나타내는 회로로서는 틀린 회로예요. 이 녀석이 맞는 회로야. 하지만 이 녀석을 모두 다 S로 나눠주어서 표현한 이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너무나 편리하더라 그 얘기야. 그래서 이 녀석을 포기하고 원래 얘가 맞지만 이 녀석을 쓰겠다 그 얘기예요. 이 녀석을 써서 어떤 계산들을 모두 했을 때 이 녀석으로 계산했을 때의 상황과 다 맞아 떨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자, 이건 흔히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6분의 2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가 6개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2개를 먹었어. 얼마를 먹은 거야? 바로 약분하면 3분의 1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녀석은 수학적으로는 같지만 사실은 물리적으로 그렇죠? 다르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얘는 3개 중에서 사실은 하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같아? 얘는 6개 중에서 나는 2개를 먹었고 쟤는 3개 중에서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둘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물리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것도 사실은 다른 거예요. 이 녀석들을 약분하듯이 지금 한 거야. 이 녀석을 여기에다가 지금 분자분모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약분을 한다.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는 같지만 물리적으로는 다르듯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들을 다 S분의 1을 곱해준 거예요. 여기에다가도 S분의 1, 여기에다가도 S분의 1, 여기에다가도 S분의 1을 곱해서 얘를 만들었는데 이 둘은 수학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물리적으로는 사실 얘가 맞다 그 얘기야. 하지만 수학적으로 얘가 같기 때문에 요 녀석을 이용해서 즉 이렇게 약분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놀면 훨씬 간단하더라 그 얘기야. 그러면서도 모든 계산이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 라는 거죠. 자, 뒤에 나와요. 그에 대한 좀 설명은. 아무튼 그런 의미 때문에 요 회로를 이렇게 우리가 바꿔준 것을 이해하는 게 여기서 포인트야. 이걸 잘 이해 못하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응? 그리고 나서도 또 뭐냐면 정지시하고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뭐였습니까? 이 녀석들이 그 슬립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거지만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이 둘은 정지시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저항이 이 슬립의 영향을 받는다. 즉 이 두 개가 변화한다는 것보다는 요 녀석 하나가 변화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더 편리하고 그리고 이 녀석을 또 어떻게 우리가 분할을 하냐면 처음 정지시에서의 얘가 R2에다가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변환을 해요. 어떻게 변환했냐면 정지시하고 뭐가 달라졌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맞췄다는 거지. 얘마저도. 그래서 S분의 R2를 어떤 식에 의해서 변형을 해보니까 얘는 R2에다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더한 저항으로 얘를 분리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나 우리가 오히려 이해하기가 편해지더라. 이게 바로 이 등가회로에서 우리를 사실 조금 괴롭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또 뭐가 팍 터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환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만약에 2차 측에 I2라고 하는 전류가 흘렀다면 여기에서도 그 I2의 값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에서도 I2의 값은 이때나 이 녀석들은 막 바뀌어도 I2, 전류는 바뀌지 않는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바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녀석을 통해서 얘로 이렇게 정지시에서부터 이렇게 변형을 했는데 우리는 주로 사실 이 녀석과 이 녀석인데요. 주로 이 녀석을 가지고 놀아보자 그 얘기라고요. 왜? 정지시하고 달라진 점이 뭡니까? 회전시에서 요 세 개마저도 똑같이 되고 얘만 달라지는 것처럼 취급하게 되면서 슬립에 의해서
요 녀석만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회전시가 변형이 돼서 오히려 쉽더라 그 얘기라고요. 자, 가봅니다. 다시.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회전 시에는 원칙은 뭐라고요? 회전 시에는 이 2의 스트레스 받은 만큼 얘가 막 달라져요. 그치? 그리고 원래 F가 그쵸? 슬립 곱해진 F만큼 달라져서 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값에는 2파이 F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어서 얘도 S를 곱한 값만큼 달라지니까 회전 시에는 정지 시에 비해서 여기에 S가 곱해진 녀석의 회로가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이 녀석을 약분하듯이 모든 녀석들을 S로 지금 나눈 거죠. 얘도 S로 나누고 얘도 S로 나누고 얘도 S로 나누어서 만든 요 녀석을 가지고 놀아도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는 전혀 달라질 바가 없고 너무 편리하더라. 그런데 그마저도 바로 이 회전 시에 달라졌던 그러면 R2 이 부분마저도 정지 시하고 동일한 형태로 맞추면서 뭔가 변형을 해보면 이쪽에 마치 새로운 저항이 생기는 것처럼 이 녀석을 변형시킬 수 있다 그 얘기라고. 그리고 그렇다면 정지시에 비해서 이게 정지시죠, 그치? 정지시는 여기가 단락이 돼 있었고 바로 회전시에는 요 녀석만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너무나 편리하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바뀐 거지. 그리고 마지막 이 달라진 이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기계적인 2차 출력을 발생시키는 저항 또는 상수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뭡니까? 바로 전력이 공급되면 전동기는 뭡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운동, 기계적인 운동을 만들어내야죠. 기계적인 운동으로 출력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 얘기라고. 그렇죠? 회전을 통해서 기계적인 출력에 관여하는 등가회로 부분이 이 부분, 새로 만들어진 저항 이 부분이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는 같다 그 얘기라고. 물리적으로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일단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자, 대략적으로 이제 그 식을 한번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기에서 I2가 모두 같기 때문에 I2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I2는 뭐라고요? 우리가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준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저항과 리액턴스의 임피던스의 합은 뭡니까? 루트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이죠. 알지? 그래서 임피던스로 나눈 거야. 이 녀석이 바로 여기 I2라고 할 수 있다면 수학적으로 뭐라고요? 분수라고 하는 것은 분자분모를 똑같은 값으로 나누어도 돼. 즉 S분의 1을 여기 분자분모에다 이렇게 곱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분자는 그쵸 I2는 동일하게 되면서 분자는 E2가 되고요. 분모도 이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서 S는 S제곱이 됐죠. 마찬가지로 요 녀석도 S제곱으로 들어가면서 약분되면서 이 식이 만들어져서 마치 이 녀석을 여기에 기전력을 E2라고 하고 이때의 저항을 S분의 R2라고 하고 이때의 리액턴스를 그냥 X라고 써도 이 전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마저도 이제 우리가 정지시하고 뭔가 최소한의 차이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세 개마저도 동일하게 맞춘 상황으로 이 녀석을 맞출 때 이 S분의 R2라고 하는 것이 여기 S분의 R2라고 하는 것이 R2 플러스 여기 이 저항 플러스 새로운 저항의 값으로 요 녀석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우리가 그럼 S분의 R2라고 하는 것이 얘랑 같다. 지금 그런 의미가 있죠. R2 플러스 R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을 왼쪽으로 넘기면 이쪽을 써볼까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왼쪽으로 넘깁시다. 그러면 S에 R2 마이너스 R2 이렇게 되죠. 그렇지? 그것을 이제 R2로 묶어내면 여기를 R2로 우리가 인수분해하듯이 묶어내면 S분의 1 마이너스 1 R2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녀석을 이제 1은 S분의 S니까 그걸 통분하면 이 녀석은 S분의 1 마이너스 S R2 이 값이 바로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지. 오호,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어렵죠. 근데 이 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식은 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여기 R이 S분의 1-S R2가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기 위해서 표현한 거고요. 이거 몰라도 돼요. 하지만 여기 핵심 포인트는 이제 회전 시에 강조했던 대로 E2에 S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F에도 원래 S가 곱해지니까 리액턴스에도 S가 곱해진 형태가 맞지만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떤 계산, 수학적인 계산을 위해서 새로운 등가회로 모든 값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값으로 마치 약분하듯이 이렇게 새로운 등가회로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모든 녀석을 S로 나눴고 그것마저도 이 녀석을 1차 측의 형태와 동일한 형태에서 뭐가 다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S분의 R2마저도 이 R2와 요거 여긴 라지 R로 표현했죠. S분의 1-S R2 이 녀석의 저항이 합의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이 부분,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부분이 정지시와 달라진 부분이죠. 바로 뭡니까? 기계적으로 얘가 회전하면서 만들어내는 출력을 담당하는 저항 성분, 즉 이것 때문에 바로 출력이 만들어진다.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자, 조금 어렵지만 자, 이 부분 잘 넘기면 그 뒤에는 조금 쉽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고, 그치?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